아프리카에 끝없이 펼쳐진 초원 한가운데 아주 오래된 춤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과 사의 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 전쟁의 북소리가 될 수 있는 치열한 무대입니다. 과연 누가 이 가혹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생 다큐TV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이동의 길 중 하나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수백만 생명의 발걸음이 울려 퍼지며 마치 태고의 전쟁 북소리처럼 메아리칩니다. 저 고요한 그늘 속 한 포식자가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부수며 숨을 죽이고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공격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열며 우리는 이 거대한 풍경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포식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나이라거입니다. 큰 비가 쏟아지면 얕은 웅덩이는 그루메티 강을 따라 깊은 호수로 변하며 악어들에게 완벽한 영역을 선물합니다. 나이라거는 몇 주 동안이나 진흙빛 물속에 잠겨 눈과 콧구멍만 내놓은 채 살아있는 덫처럼 인내심 있게 기회를 기다립니다. 한 마리 나이라거의 입에는 63개에서 61털개의 뾰족한 원뿔 모양 이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빨은 고기를 찢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꽉 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성체 악어의 물기 힘은 무려 200kg 이상에 달해 임팔라나 버팔로의 뼈마저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턱을 여는 근육은 놀랄 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나이라거의 힘은 오직 치명적인 한 번의 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악어들의 서열은 크기로 결정됩니다. 가장 크고 오래된 수컷이 지배자가 되어 최고의 일광욕 자리를 차지하고 먹이 역시 가장 먼저 차지합니다. 우기가 찾아오면 물은 넘쳐 흐르고 물가에는 풀을 뜯는 초식동물들이 몰려듭니다. 나이라거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물웅덩이 가장자리에서 몸을 숨긴 채 기다리다가 큰 먹잇감이 나타나면 강물 속으로 끌어내려 질식시킨 뒤 악명 높은 죽음의 회전을 펼쳐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잔잔한 물결 속에서 나이라거는 묵묵히 매복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육지 안쪽에서는 장엄하고 묵직한 울음소리가 숲을 울립니다. 아프리카 숲 코끼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대한 전차처럼 느릿하게 움직이며 그 발걸음은 덤불과 새싹을 지식입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 곁에는 언제나 하얀 날개가 함께합니다. 그것은 바로 백로입니다. 작은 흰 외가리는 코끼리의 충실한 동반자로 코끼리의 발걸음에 놀라 날아오르는 곤충들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더 친밀한 동반자는 붉은 부리 소등 쪼기새입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붉은 눈으로 코끼리의 주름진 피부 아래 숨어있는 기생충을 찾아냅니다. 푸른 풀들이 무성한 이 시기, 코끼리의 먹이의 약 70%는 어린 풀입니다. 그러나 건기가 찾아오면 그들의 식단은 점차 나무 껍질과 가지로 바뀝니다. 계절에 따른 대표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코끼리 가족 무리는 경험 많은 어미 개체가 이끕니다. 젊은 수컷들은 무리를 떠나 홀로 지내거나 독신 그룹을 이루기도 합니다. 코끼리의 몸은 완벽한 생존 도구로 가득합니다. 거대한 귀는 혈류를 조절하여 천을 식히고 주름진 회색 피부는 미세한 균열을 통해 물과 진흙을 머금어 증발 냉각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코에 있습니다. 코는 물을 빨아 마시고 몸에 뿌려 더위를 식히며 심지어 말라버린 강바닥을 파내 지하수를 찾아냅니다. 코끼리가 파낸 우물은 곧 다른 수많은 동물들에게도 공유되는 물웅덩이가 됩니다. 또한 코는 촉각을 이용한 소통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감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훨씬 넘어섭니다. 코끼리들은 낮은 음역대에 초저주파 울음으로 교감하며 그 진동은 땅을 타고 멀리까지 전달됩니다. 이러한 지진파 같은 울음소리는 수십 마일을 이동하며 서로 다른 무리들이 대화를 나누고 위험을 경고하거나 물길을 안내할 수 있게 합니다. 코끼리들은 땅의 맥박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은 피부를 위한 천연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코끼리들은 진흙 목욕을 하며 수분을 유지하고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기생충을 제거합니다. 숲속을 이동할 때는 나뭇가지를 꺾고 나무 껍질을 벗기며 작은 나무들을 쓰러뜨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식생을 다시 형성하고 햇빛이 스며드는 공간과 새싹이 자라날 터전을 만들어줍니다. 코끼리는 또한 씨앗의 전파자입니다. 열매를 먹고 배설물을 통해 씨앗을 새로운 지역으로 퍼뜨려 식물의 번식을 돕고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코끼리들이 숲에 만들어낸 빈 공간은 종종 새로운 식물이 자라나는 천연 묘목장이 됩니다. 해가 저물 무렵 코끼리 무리는 진흙 웅덩이를 떠나며 뒤엉킨 흙길과 새로 판 우물을 남깁니다. 코끼리들이 지나간 자리에 숲에 빈 공간이 생기면 마사이 기린이 조용히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기린은 길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키 자체가 이미 가장 높은 나무 10층에 닿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린은 지상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로 키가 거의 6m에 달하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목입니다.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다른 동물들이 닿을 수 없는 나무잎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도적인 키는 물을 마실 때 약점이 됩니다. 다리를 벌리거나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기린은 사자나 표범 같은 포식자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 그들은 넓은 물웅덩이를 선택해 빠르게 물을 마신 뒤 곧바로 고개를 들어 주위를 경계합니다. 우기 동안 나타나는 눈에 띄는 사회적 행동은 일시적인 느슨한 무리 형성입니다. 이 무리는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개체들이 잠시 동안 울창한 나무나 물가 주변에 모여 이루어집니다. 눈이 많아질수록 포식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방금 기린이 잎을 뜯어낸 아카시아 나무 가지 위로 법의 손숭이가 가지에서 가지로 뛰어넘으며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숲에 메아리칩니다. 작지만 외모가 두드러지는 법의 손숭이는 은빛 회색 털과 검은 얼굴로 눈길을 끕니다. 긴 꼬리는 나무 꼭대기를 뛰어넘을 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체 수컷의 독특한 특징은 옅은 파란색 배의 피부 패치로 이는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시각적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 원숭이들은 진정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우기에는 식단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집니다. 하지만 위험의 징후가 보이면, 예를 들어 표범의 그림자가 나타나면 무리 중 하나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지릅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의 경고 언어가 매우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포식지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그 의미를 무리가 공유합니다. 짖는 듯한 소리는 표범을 뜻하며 무리는 가장 높은 나무로 도망칩니다. 짧은 기침 같은 소리는 독수리를 뜻하며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고 은신처를 찾습니다. 날카로운 채터 소리는 뱀을 의미하며 무리는 뒷다리로 일어서 땅을 응시합니다. 이는 매우 지능적이고 복잡한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법의 손숭이의 경고음이 잦아들자 숲의 높은 나무잎 사이에서 또 다른 울림이 퍼져나옵니다. 더 깊고 더 묵직하며 숲의 지붕을 울리는 북소리 같은 소리. 그것은 바로 검은 흰 콜로부스 원숭이의 울음입니다. 이 영장류는 거의 평생을 숲의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살아갑니다. 구레자 콜로부스 원숭이는 온몸을 감싼 검은 털과 등에 이어 꼬리까지 흘러내리는 부드럽고 긴 흰 털띠로 쉽게 눈에 띕니다. 풍성한 흰 꼬리는 나무 사이를 가르며 이동할 때 훌륭한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잎을 주식으로 삼는 이 원숭이는 우기의 대부분을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소화하기 어려운 어린 잎을 찾는 데 보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추동물과 비슷한 다중위를 가지고 있으며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세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작은 가족 무리로 살아갑니다. 보통 지배적인 수컷 한 마리와 몇 마리의 암컷, 그리고 새끼들로 구성됩니다. 무리의 유대는 털 고르기와 힘찬 울음소리를 통해 강화됩니다. 지상성 원숭이들과 달리 콜로부스 원숭이는 숲바닥에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육상 포식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해줍니다. 영장류의 메아리가 여전히 숲에 남아있을 때 땅 위에서는 검은등 자칼블랙 백자칼,
이 묵묵하고 자신감 있게 거닐고 있습니다. 그들의 털빛은 은빛 회색과 녹슨 갈색, 그리고 등을 따라 뚜렷하게 뻗은 검은 안장무늬가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뾰족한 귀와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레이더처럼 주변을 포착합니다. 몸무게 13킥에 불과하지만 자칼은 날렵하고 영리하며 매우 교활합니다. 블랙백 자칼은 뛰어난 사냥꾼으로 혼자서도 또는 짝을 이루어도 사냥을 합니다. 우기에는 생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들의 식단도 풍부하고 다양해집니다. 큰 동물의 사체 냄새가 축축한 공기 속에 스칠 때 그들의 예민한 후각은 1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일부일처로 짝을 이루어 함께 사냥하고 새끼를 키웁니다. 블랙백 자칼은 숲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청소부로서 사체를 분해하고 설치류 개체 수를 조절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비온 뒤 촉촉한 하늘 위로 그려진 찬란한 빛의 흔적입니다. 유럽 파랑새 림머 롤러스가 무지개 같은 날개를 활짝 펼치며 날아오릅니다. 뭐라, 초록, 바랑, 그리고 가슴에 옅은 분홍빛이 어우러진 색채의 향연입니다. 길이는 약 35寸쯤에 불과하지만 이 새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독특한 비행법을 지녔습니다. 하늘을 가를 때는 화려한 고개 비행을 펼칩니다. 이러한 고개는 눈부신 사냥 기술일 뿐 아니라 번식기의 짝을 유혹하는 구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천 뒤 곤충들이 번데기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림머 롤러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들은 큰 무리를 이루지 않고 보통 짝을 지어 다니며 작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흔히 탁 트인 공간 옆에 키 큰 나무물이 주변이 그들의 영역입니다. 이동 도중 무리들은 아카시아 숲과 강가의 숲을 지나간다. 이곳은 독특한 생태적 전위지대이며 그늘과 습기 그리고 신선한 풀밭을 제공한다. 아카시아 숲에 머무르며 누들은 그늘 속에서 자라난 어린 풀을 뜯는다. 여기에는 수유 중인 어미와 새끼들에게 꼭 필요한 인과 질소가 풍부하다. 이 대이동의 선두에는 평온 얼룩말이 있다. 그들은 천부적인 길잡이이자 경계병이다. 키가 크고 큰 눈을 가진 얼룩말은 무리를 인도하며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 푸르른 이 공간 속에 나일라거가 강게 숨어 있다. 그것은 늘 존재하는 공포의 그림자다. 먹잇감이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실 때 눈부신 수면은 시야를 좁히고 그 순간 덫이 닫힌다. 많은 누들은 악어의 턱에 죽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동족에 의해 짓밟혀 목숨을 잃는다. 표범 또한 숲 가장자리에 울창한 나무들을 이용해 조용히 몸을 감춘 채 기회를 기다린다. 이 시기 숲은 중요한 교차로이자 생명의 통로가 된다. 동물들은 물을 마시고 먹이를 찾으며 운명의 소나기를 피하려 모여든다. 그러나 모두가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약한 개체, 새끼들, 뒤처진 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동 무리가 지나간 후에도 숲은 조용히 그 기록을 간직한다. 이제 이 생태계는 또 다른 혹독한 시기로 접어든다. 나무잎은 노랗게 변하고 많은 가을은 마른다. 공기는 점점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이 시기에는 마른 풀, 강한 바람, 그리고 마른 번개가 겹쳐 산불이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길은 파괴만이 아니다. 오래된 식생을 치우고 땅을 비옥하게 하며 잠들어 있던 씨앗들을 깨워 발화시키는 생명의 불길이다. 건기가 숲을 뒤덮으면 밤이 내려앉은 뒤에도 기온은 섭씨 25도를 웃돈다. 하지만 표범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시간이다. 고독한 그림자 하나,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위험을 가진 존재. 사자가 포유로 존재를 알린다면 표범은 침묵으로 기회를 끌어당긴다. 황금빛 털 위에 검은 장미꽃 무늬 같은 반점이 섬세하게 퍼져 있어 마른 풀과 나무 껍질에 완벽하게 녹아든다. 이 무늬 하나하나는 지문처럼 유일무이하다. 두 마리 표범이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것은 시각적 위장술이다.
불규칙한 검은 반점은 숲의 얼룩진 빛 속에서 몸의 윤곽을 완벽히 지워내어 사냥꾼을 진정한 유령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 시기의 건기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 바로 물웅덩이, 갈증이 모든 생명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장소다. 이 물가에서 작은 동물들과 중형 동물들이 차례로 물을 마셔야 하고, 표범은 그곳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움직임을 예측한다. 본격적인 사냥은 해가 진 뒤에 시작된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표범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하다. 수컷은 자신의 새끼가 아닌 어린 새끼들을 죽이기도 한다. 자원이 부족한 건기에는 이러한 행동이 더욱 빈번해진다. 하지만 암컷은 결코 약하지 않다. 그들은 날렵하게 은신처를 옮겨가며 새끼를 지켜낸다. 사냥할 때 표범은 은밀한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몸을 낮게 숙이고 숲속 유령처럼 소리 없이 기어가며 먹잇감과의 거리를 단 몇 걸음까지 좁힌다. 먹이를 숨기는 습성은 매우 정교하다. 평균적으로 사냥감을 100m가량 끌고 가 안전한 곳에 두며 종종 나무 위로 끌어올린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인한 앞다리는 나무를 오르기에 완벽하다. 이는 하이에나나 사자 같은 더 큰 포식자에게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어린 누와 같은 큰 먹잇감조차도 9m가 넘는 나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밤눈과 청각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고요 속에서 사냥을 가능하게 한다. 포식자의 침묵은 끊임없는 경계 속에 살아가는 먹잇감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 대상은 바로 임팔라다. 늘 귀를 세우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반응하는 우아한 존재. 건기에는 신선한 풀이 부족해지자 낮은 나무의 잎과 새순, 부드러운 껍질까지 먹는다. 물이 줄어들수록 임팔라는 멀리 가지 않는다. 결국 마지막 남은 물웅덩이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다. 그곳에서의 모든 발걸음은 물을 찾는 동시에 포식자를 경계하는 몸짓이다. 임팔라 무리는 자연의 경보 시스템처럼 움직인다. 서로 교대로 망을 보며 귀를 고추쓰고 눈은 끊임없이 주위를 스캔한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수컷들이 더욱 강하게 영역을 지킨다. 그들의 무기는 오직 속도와 반사신경뿐이다. 한 번 도약으로 3m 높이와 10m 길이를 뛸 수 있다. 그러나 늘 경계하는 눈과 귀조차 때로는 부족하다. 어린 개체, 약한 개체, 혹은 갈증에 지친 개체는 결국 뒤처지고 만다. 그러나 표범의 만찬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붉은 흙먼지가 감도는 숲속 또 다른 목표가 시야에 들어온다. 바로 홍맷돼지다. 굽이진 커다란 엄니를 가진 야생돼지. 앞다리에 무릎을 꿇은 채 땅속 뿌리와 덩이줄기를 파먹는 독특한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자세 덕분에 척박한 땅에서도 먹이를 찾아낼 수 있다. 많은 동물들과 달리 홍맷돼지는 태양이 떠 있는 한낮에 주로 활동한다. 밤이 되면 그들은 굴 속에서 쉰다. 주로 땅돼지가 버리고 간 굴을 은신처로 사용한다. 위협을 느끼면 머리를 낮추고 굴로 뛰어들어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며 포식자의 손길을 벗어난다. 홍맷돼지는 표범의 사냥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누보다 작지만 흔히 눈에 띄는 덕분에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로 낮 동안 활동하는 습성은 오히려 약점이 된다. 새벽과 황혼, 바로 표범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세렝게티 숲에는 다른 대형 동물들도 산다. 가장 혹독한 건기에도 아프리카 버펄로는 수십, 때로는 수백 마리씩 무리를 이루어 이동한다. 메마른 더위 속에서도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오랜 기억을 따라 목초지와 몇 안 되는 수원지를 오가며 살아남아 왔다. 버펄로 무리의 사회적 구조는 체계적이다. 경험 많은 거대한 수컷이 무리를 이끈다. 한낮이 되면 무리는 드문드문한 그늘에 멈추어 쉬며 천을 조절한다. 그러나 무리를 위협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과 갈증만이 아니다. 표범 같은 포식자들이 언제나 주변에서 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펄로 무리의 당열은 가장 강력한 방패다. 무리 중 한 마리가 위협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전체가 반응한다. 모빙이라 불리는 집단 공격은
많은 사냥꾼을 물러서게 만든다. 성체 버펄로는 시속 50km로 돌진할 수 있으며 곡선형 뿔은 마치 철퇴와도 같은 위력을 지닌다. 아프리카 버펄로는 시각과 청각은 비교적 약하지만 발달한 후각으로 위험을 감지한다. 이 때문에 대규모 무리를 이루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 초식동물이지만 식단은 단조롭다. 건기는 그들에게 더 먼 곳으로 먹이를 찾아 나서게 한다. 또한 아프리카 버펄로는 다른 많은 동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매년 아프리카 전역에서 약 200명의 사람이 이들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이는 대부분의 육식동물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날카로운 뿔과 사나운 눈빛 뒤에는 놀라운 조직력,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강인함의 상징이 숨어 있다. 표범과 버펄로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은 초원의 가장 상징적인 대결 중 하나를 그려낸다. 그 사이 버펄로와 누무리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래에서 또 다른 사냥꾼이 벌거벗은 가지 위에서 조용히 세상을 주시한다. 바로 무료투이, 6m에 달하는 날개를 가진 강력한 맹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맹금류인 마셔리글이다. 탁월한 시야 덕분에 이들은 어린 원숭이나 큰 새가 숲의 캐노피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감지한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화살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급강하한다. 이 시기에는 뜨거운 바람이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며 마셔리글은 이를 마치 하늘의 고속도로처럼 활용한다. 이들은 수시간 동안 날갯짓 거의 없이 활공하며 사냥터를 순찰할 수 있다. 마셔리글의 존재는 숲의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곤충을 먹는 동물과 작은 조류의 개체수를 조절하며 하늘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한다. 이는 표범이 땅 위에서 하는 역할과도 같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 국제자연보존연맹 IUCN은 2020년부터 마셔리글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했다. 마셜 독수리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스치며 날개를 접는 순간 또 다른 강인한 생물이 밤 근무를 시작합니다. 바로 꾸로소리입니다. 낮게 조용히 움직이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꾸로소리의 식단은 곤충과 열매부터 뼈, 태월, 심지어 독사까지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건기에는 독사가 전체 식단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꾸로소리의 몸에는 독특한 단백질 변이가 있어 코브라를 포함한 여러 독사에 독의 면역을 갖습니다. 어떤 개체는 물린 후 몇 시간 동안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나 뱀을 끝내 잡아먹는 모습도 관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꾸로소리의 피부는 두껍고 느슨하여 포식자에게 붙잡히더라도 몸을 비틀어 역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표범조차 사냥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꾸로소리의 가장 큰 무기는 아마도 끈질긴 지능일 것입니다. 꾸로소리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드문 동물 중 하나입니다. 나무 토막을 굴려 담을 넘어가거나 막대를 사용해 틈새 속 유충을 파내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제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방법을 찾아냅니다. 더 나아가 꾸로소리의 항문낭은 뒤집혀 강렬한 악취를 방출하는데 이는 적을 쫓아내거나 벌집을 공격할 때 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남쪽과 서쪽으로 숲이 점점 드물어지면 세렝게티의 중앙 사바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끝없이 펼쳐진 풀바다,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평원, 이곳은 모든 대이동 경로가 지나야 하는 중요한 생태학적 관문이자 생태 핵심지입니다. 건기의 장막이 세렝게티 초원을 뒤덮을 때 거대한 생명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청루, 그들의 이동은 마치 살아있는 강과 같습니다. 동시번식 전략으로 압도적인 숫자를 통해 포식자를 분산시키죠. 수천 마리의 새끼가 거의 동시에 태어납니다. 이 여정은 본능과 집단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길을 따릅니다. 무리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움직이며 대부분이 암컷과 새끼입니다. 휴식할 때면 새끼들은 중앙에 자리하고 어미들이 벽처럼 둘러싸 보호합니다. 성체 청루는 155이 150kg에 이르는 튼튼한 몸집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약 4-5kg의 풀을 먹습니다. 우기가 찾아오면 초원은 청루의 선두에 맞춰 그 어느 때보다 생명력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얼룩말 무리가 살아있는 흑백의 파도처럼 함께 이동합니다. 얼룩말의 식단은 9%가 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더 길고 거친 윗부분의 풀을 먹어치워 청루가 그 아래의 부드러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동시에 얼룩말은 천적이 다가올 때 무리 전체를 위한 시각적 방패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얼룩말은 작은 가족 단위로 생활하며 각 무리는 지배적인 수컷이 이끕니다. 이 가족들이 모여 더 큰 무리를 이루면 경계심 또한 한층 강화됩니다. 얼룩말의 생존 여정은 길고 혹독한 건기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수온이 고갈되면 무리들은 공간 기억력에 의존해 길을 찾아 나섭니다. 해가 지면 얼룩말은 서서 잠을 자지만 언제나 한 마리는 깨어 경계를 맞습니다. 그들의 생존 본능은 끊임없는 연결과 주의 속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톰승아젤이 낮게 자라는 어린 풀을 찾아내며 생존 본능을 온전히 발휘합니다. 시속 80-90km에 달하는 속도로 톰승아젤은 점프와 방향 전환 하나하나를 생존 도구로 바꿔냅니다. 주된 식단은 풀로 먹이의 9%를 차지합니다. 건기에는 먹이와 물을 찾아 멀리 이동하며 비의 주기와 풀의 성장에 따라 움직입니다. 프롱킹이라 불리는 V자 모양의 높이뛰기는 포식자에게 도전하는 신호이자 속도와 생명력을 과시하는 전략입니다. 번식기가 되면 새끼들이 거의 동시에 태어나 포식자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지혜로운 생존 전략을 택합니다. 그러나 사바나의 왕관은 단 하나의 종에게만 주어집니다. 바로 사자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는 생태계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은 영역과 새끼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날렵한 암사자들은 사냥의 주력으로 나섭니다. 암사자들이 공격을 주도하지만 첫입은 항상 수컷에게 양보하며 이는 무리의 엄격한 사회적 질서를 반영합니다.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하는 유일한 고양이과 동물로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의 구성원들은 사냥, 방어, 새끼 양육을 협력하여 수행합니다. 수컷의 풍성한 갈기는 암컷에게 매력을 주는 동시에 싸움에서 목과 머리를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합니다. 사자의 포효는 최대 8km 밖에서도 들리며 이는 영역을 알리는 동시에 무리 간의 위치를 공유하는 수단이 됩니다. 어린 수컷들은 2-3살 무렵 무리에서 쫓겨나 새로운 영역을 찾거나 차지해야 합니다. 잔혹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흔한 생존 전략입니다. 한 마리 사자의 영역은 한위선 4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우두머리, 수컷은 이를 순찰하고 냄새와 포효로 침입자에게 경고합니다. 건기에는 초식동물들이 희귀한 수원지에 몰려들어 사자에게는 거대한 만찬장이 펼쳐집니다. 건기는 사자에게 속도보다 지구력을 요구합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80km까지 낼 수 있지만 오래 유지할 수 없기에 무리는 매복과 협동 사냥 전략에 의존합니다. 비록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사자는 하루 10시간을 쉬며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그러나 최근 먹잇감의 감소로 여러 지역에서 사자 개체 수가 줄고 있으며 이는 생태 균형의 취약함을 경고합니다. 사자의 발자취를 따라 사바나에 또 다른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바로 점박이 하이에나입니다. 그 기이한 웃음소리는 먹이를 두고 다투는 순간에도 혹은 사자가 없는 만찬을 즐기는 순간에도 울려 퍼집니다. 건기는 사자에게 속도보다 지구력을 요구합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80km까지 낼 수 있지만 오래 유지할 수 없기에 무리는 매복과 협동 사냥 전략에 의존합니다. 비록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사자는 하루 20시간을 쉬며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그러나 최근 먹잇감의 감소로 여러 지역에서 사자 개체 수가 줄고 있으며 이는 생태 균형의 취약함을 경고합니다. 하이에나는 모기의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암컷이 수컷보다 크고 무리를 이끌며 보통은 딸이 어미의 사회적 관계를 이어받습니다. 무리의 서열은 어미의 지위에
크게 좌우되며 이는 촘촘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복잡한 사회성은 사반에서 가장 전략적인 두뇌 중 하나를 떠받칩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하이에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먹이의 75%까지 사냥하는 매우 효율적인 사냥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이에나는 상대의 수를 세어 싸울지 물러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에나는 생태계를 정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약 사례 구승후 고배 10kg에 이르는 강력한 턱 힘으로 큰 뼈까지 부수며 먹잇감의 거의 모든 부분을 먹어치웁니다. 그들은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생존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건기의 혹독한 환경에서는 늙거나 사고로 죽은 혹은 내부 갈등으로 희생된 동족의 사체마저 먹습니다. 이는 잔인함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점박이 하이에나는 보통 3~5마리의 작은 무리로 사냥하며 짧고 빠른 추격 끝에 임팔라, 멧돼지, 심지어 개코원 숭이까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넓은 초원, 마른 풀빛과 섞여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전무늬가 드러나고 그것은 바로 치타입니다. 치타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단 몇 초 만에 시속 120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벼운 골격, 날렵한 몸매, 강력한 뒷다리,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긴 꼬리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작은 머리와 좁은 두개골은 바람 저항을 줄여주지만 약한 턱과 짧은 송곳니 때문에 먹이를 오래 붙잡거나 더 큰 포식자와 맞설 수는 없습니다. 치타는 주로 어린 개체나 무리에서 떨어진 먹잇감을 노립니다. 먼저 개미탑이나 낮은 언덕 위로 올라 주변을 살핀 뒤 거리가 60, 90m로 좁혀지면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추격은 대개 300m 이내로 끝납니다. 치타의 몸은 곧 과열되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세렝게티에서 치타의 사냥 성공률은 약 40%에 달합니다. 활동 시간은 주로 기온이 낮은 새벽과 해질 무렵입니다. 하지만 치타는 표범처럼 나무를 탈 수 없습니다. 발톱이 수납되지 않아 달릴 때는 접지력을 주지만 사체를 나무 위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치타는 땅 위에서 먹이를 먹을 수밖에 없고 먹잇감의 12%는 더 큰 포식자에게 빼앗깁니다. 게다가 치타의 번식률은 매우 낮고 새끼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생후 3개월 이내 새끼의 사망률은 무려 90%에 달합니다. 건기, 숲 가장자리에는 아직 이슬 맺힌 풀밭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카라칼은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사냥에 나섭니다. 큰 귀와 긴 다리를 이용해 풀 속에 숨어있는 설치류나 개구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듣고 발견 즉시 수직으로 뛰어올라 정확하게 먹이를 낚아챕니다. 평균적으로 한 마리 카라칼은 하루에 15, 16번의 사냥에 성공하며 1년에 약 0.0마리의 설치류, 260마리의 뱀, 그리고 130마리의 새를 잡아먹습니다. 이들은 주로 새벽과 해질 무렵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숲 가장자리가 점점 더 푸르게 변하면 케이프 부시벅의 가벼운 발소리가 이슬 맺힌 풀 위로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가늘고 긴 몸, 큰 귀, 그리고 긴 다리를 가진 이들은 잎사귀가 스치는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부시벅은 주로 새벽과 황혼에 활동하며 어린 잎과 새싹을 즐겨 먹습니다. 대체로 혼자 생활하지만 가끔 한 쌍을 이루기도 합니다. 무리를 이루는 법은 없으며 대단히 수줍은 성격 탓에 종종 나무 그늘 밑에 몸을 숨깁니다. 부시벅이 그늘 속으로 숨어들면 침팬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잘 익은 과일과 씨앗을 찾아 나서며 때로는 협력해 작은 영장류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바로 문화입니다. 각 침팬지 집단은 고유한 도구와 기술을 발전시켜 세대를 거쳐 전해줍니다. 어떤 집단은 돌로 견과를 깨뜨리는데 능숙한 반면 다른 집단은 막대를 사용해
킹해미를 잡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공동체는 그 자체로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들의 식단은 94% 이상이 잘 익은 과일이며 나머지는 IP, 씨앗, 곤충이 차지합니다. 우기의 과일이 풍성해지면 침팬지들은 더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시적인 집단을 형성합니다. 침팬지가 숲속으로 사라질 즈음 올리브게코 원숭이 무리가 시원한 가을가를 따라 나타납니다. 이름의 올리브는 멀리서 보았을 때 노란빛, 갈색, 검은색 털이 섞여 만들어내는 회녹색 빛깔에서 유래했습니다. 우기에는 초목이 무성해지면서 올리브게코 원숭이는 큰 무리를 지어 가을가를 따라 이동합니다. 어린 잎과 잘 익은 과일을 찾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며 우기에 넘치는 에너지는 이들을 숲 가장자리까지 탐험하게 만듭니다. 반면 건기는 아프리카 바위 비단뱀에게 기회이자 전장이 됩니다. 이 거대한 뱀은 쫓기보다는 기다리는 사냥꾼입니다. 먹잇감이 다가오면 강력한 근육으로 휘감아 제압한 뒤 독없이도 압도적인 힘으로 사냥감을 집어삼킵니다. 건기가 길어지면 이들은 뿌리 깊은 굴로 들어가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서 몸을 보호합니다. 길이 4-6m에 달하는 무거운 몸과 갈색, 검은색, 회색이 섞인 무늬 덕분에 돼지와 완벽하게 섞여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영양, 어린 멧돼지, 작은 포유류까지 통째로 삼켜 소화해냅니다. 숲 위쪽 무성한 녹음을 가르며 피셔투라코새가 푸른 빛깔의 날개를 번쩍이며 날아갑니다. 날개가 퍼질 때마다 선명한 빨강이 번뜩입니다. 이들은 울창한 수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열매를 즐겨 먹습니다. 투라코는 열매를 통째로 삼켜 이동하면서 씨앗을 흘리고 그 씨앗은 햇빛이 스며드는 숲의 빈 공간에서 새 생명을 틔웁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조용한 행동이 숲의 회복을 돕습니다. 투라코의 울음소리는 크고 날카로워 숲을 가로지르는 휘파람처럼 울려 퍼집니다. 다른 많은 과일을 먹는 새들과 달리 피셔투라코는 먼 거리를 날아가지 않고 나뭇가지 사이를 짧게 뛰어넘으며 수간의 안전한 공간 안에 머무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면 낮은 나무잎들이 속삭이듯 흔들리지만 땅속 뿌리 아래에서는 커다란 균열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렝게티의 숲은 한때 이 땅의 영혼처럼 코끼리들이 오가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농지, 도로, 철조망으로 잘려나갔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000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반자연지역이 농업지로 전환되었습니다. 누와 얼룩말의 이동 통로는 끊어졌고 수십만 마리의 개체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라강의 수량은 20년 전보다 35% 감소하며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시미트 야생동물 고기 사냥은 점점 더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매년 약 14만 마리의 누가 사냥당하며 사자는 먹잇감을 잃고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의 균형은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산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새로 뚫린 도로, 리조트, 그리고 엔진 소음은 야생동물을 더 멀리 밀어내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마사이족은 관광업과 탄소 프로젝트를 위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세렝게티는 여전히 숨쉬고 있지만 그 숨결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